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유, 비가 그치고 나니까요. 오늘 저희는 밤에 좀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슬비, 이슬비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위솔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비가 안 맞은 곳에서는 이렇게 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비를 맞은데 이렇게 비가 풍쳤잖아요. 여기에서도 제가 몇 개 골라냈고요. 여기도 지금 뽑아냈고요. 여기 있는 저기도 하나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비가 막 이렇게 풍친데 이렇게 해서 물르고 있고요. 또 여기 이거 고양이가 엎질러 가지고 비 오는데 그냥 하루 딱 놔뒀다가 그 다음날 제가 이걸 수습을 해서 심어준 아이인데요. 다 물러가고 이렇게 뽑아놨어요. 지금 어떤 상태로 물으냐면요, 보세요. 뿌리가 멀쩡합니다. 이렇게 뿌리는 멀쩡한데 물러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흙을 제가 다 털었어요. 무르는 아이를 바깥에 거를 이렇게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물러서 다 이렇게 이제 뜯어내고, 요거는 이제 뽑아만 놨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뿌리는 멀쩡한데 이게 이렇게 물러요. 이렇게 바깥 입장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뽑아내시게 되면 흙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같이 그랬는데 이 아이는 또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흙을 다 털고 난 다음에 저는 물로 이렇게 다 씻어요. 이거 저기 들어온 입구에 있던 능견을 어저께 결국은 다 뽑았습니다. 요거 있던 장소요. 여기 있던 거를 결국은 막 시커먼 그 병도 걸렸고요. 다 무르고 해서 어저께 햇볕이 딸깍 나니까 그냥 물러서 다 뽑고, 이 야생홍옥을 여기다가 심었어요. 저 야생홍옥은 잘 자라요. 저 야생홍옥은 요 자리에 있던 거예요. 요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이거 저기 몽골 바이솔도 가려지고 해서 뽑고서 저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어요. 요거는 데니바이솔 너무 팍팍해서 제가 솎아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예정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햇볕이 제일 잘 들어오는 장소라 여기 도끼와 드래곤 있는 여기 인형 있는 요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비를 밤에 흠뻑 맞았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참. 요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다른 방제는 다 했는데요. 균제를 방제를 안 했어요. 균제는 깍지약하고 무름병약하고 균제는 딱 한 번 쳤었네요. 봄에. 그리고 여름에 오기 전에 균제를 칠 것을 균제를 제가 요번에 좀 놓쳤습니다. 다육이도 균제는 안 쳤어요. 깍지약, 무름병약, 그다음에 살충제 한번 5월 달에 이렇게 치고 6월 달에 이제 깍지가 무서워서 깍지만 치고, 깍지는 아직 출몰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균제를 안 쳤더니만 이런 현상이 또 나네요. 깍지에 작년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아이가 비를 흠뻑 맞고 말았답니다. 아까 방금 보신 그 데니바이솔에서 이 자구를 분리해낸 아이예요. 요렇게. 근데 이 아이도 요렇게 놔뒀지만은 계속 무르는 아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조금 물러서 안 좋아서 요거 뽑아놓은 아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서 뽑은 능견이에요. 그런데 이 능견을 제가 다 씻었어요. 물로 이렇게 씻었는데 마지막 헹굴 때 락스를 한 방울 넣어가지고 제가 헹궜어요. 요거를 연하게 해서 요런 바가지 있죠. 그 바가지에다가 락스 쬐끔 한두 방울 구균 소독하듯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헹굴 때 제가 요 아이는 헹궜고요. 요건도 왜 그러냐면 바깥 입장이 시커멓게 그렇게 균이 이게 퍼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려야 됩니다. 요걸 말려가지고, 이게 아마 말려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달 놔둬도 살아요. 이 아이가
한 달 놔둬도 사니까 여러분들 물을 그래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뽑아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놔둬도 한 달 사는데 화분에서 물 안 줘도 충분히 그뜬히 살아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 가는 아이가 많으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리다가 상황을 봐서 이제 꽂을 텐데요. 꽂을 때는 흙이 물기가 있는 흙 말고요. 바짝 마른 흙에다가 꽂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언제까지 말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 선풍기 바람이 약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릴 건데 말리는 중에 여기에다가 살균제, 살충제를 제가 뿌릴 예정이에요. 한 3일 간격으로. 비 오는 날 뿌리시지 마시고 바짝 마른 날 있죠. 마른 날 살균제가 우선 급해요. 살균제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살충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혹시 또 깍지가 올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깍지를 살짝 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리는 중에요. 또 말리는데 또 오면 또 더 많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리다가 제가 분갈이 할 시점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뿌리를 그대로 심을 수도 있고요. 이걸 다 커트해서 심을 수도 있어요. 다육이처럼 여기를 다 잘라내고. 요런 아이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지나서 내년에는 다 꽃대가 올라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1, 2년 더 갈 것 같기도 해요. 작년에는 이 능견이 굉장히 잘 그 자리에서 큰 화분에서 잘 견딘 아이인데 올해는 이렇게 또 병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몽마가렛이잖아요. 요 아이는 비를 맞는 장소에 있는데 여기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도 비를 맞긴 합니다. 여기 하우스 안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가 여기 썬노즈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이 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요 아이도 비를 맞히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고 있는데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원하게 이렇게 목이 다 따졌는데 이렇게 따주고 나니까 밑에에서 또 이렇게 새싹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 이 몽마가렛이 입장이 누래진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러는데 참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거를 사가지고 오셨을 때 저도 작년에 요걸 사가지고 올 때 봄에 보통 요걸 사잖아요. 그러면 분갈이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절반을 턴다든지 다 탈탈 털어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깥에만 보충해 주는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포트에 나오는데 상토에 심어져 있으면 상토가 3개월이 있으면 부패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꽃 시작에 나올 때 보게 되면은 그게 한 3개월이 된 상토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지고 오면은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계속 그냥 밑에 보이지 않지만 이 화분 속에서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올 때 분명히 이게 꽃이 피어 있지만 제가 다 털고 분갈이를 합니다. 탈탈. 다 털고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성공하고 있어요. 저도 해마다 보냈답니다. 요 아이를. 그래서 분갈이 그걸 탈탈 털고 하셨는지 그냥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점원 아이리스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요걸 돈키호테 사장님께서 이게 분이 있죠. 분에서 다 썩었어요. 이게 아이가 보세요. 위에도 썩고 밑에도 썩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저께 이렇게 싹 씻어서 이 좀 보세요.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썩은 게 좀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이 아이가 100% 상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토에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다 썩게 됩니다. 이렇게요. 완전히 썩은 것도 한 뿌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을 제가 언박싱을 하게 되면 분을 이렇게 빼보면은 흙이 좋은 흙이 있고 완전히 상토에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상토에 있는 거는 정말로 분갈이를 다 털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다 썩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아까워서 제가 달라고 해서 이거 좀 보세요. 여기 다 썩고 있죠. 이렇게 썩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씻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씻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썩으니까 분갈이를
흙을 다 털고 했느냐 그냥 했느냐 이런 걸 보시고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꼭 상토에 있는 거는 흙을 털고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썩잖아요. 저러면은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 썩은 부분 있죠. 그거를 깨끗하게 다 이렇게 손질을 해내시고 살균제를 뿌려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저 상태로 땅에 묻게 되면 또 그래져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균을 하셔갖고 바짝 말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려서 깨끗하게 그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다가 다시 그 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그거 이제 그 두 번째는 가습인데요. 이 아이가 가습이 되면 그렇게 누런 똥잎이 막 집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습이 그래도 덜 돼서 초록초록한데 이 아이는 떡잎이 많이 졌었어요. 제가 요거 많이 이렇게 제거를 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습대나 가습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통풍이요. 통풍이 잘 있는 아이는 확실히 초록초록합니다. 여기 있는 장소에는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좀 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저쪽 끝에 있던 아이예요. 저 멀리 있던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상태가 이 아이는 요 아이만 못하죠. 요런 차이를 보이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좀 쉬어요. 꽃도 안 피고. 요건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 쉽니다. 쉬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두는 장소 있죠. 너무 떼약볕에 두시지 마시고 방그늘에다 선선한 시원한 장소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장소 말고요. 저희 집은 이런 화초들이요. 참고하실 게 저희 집은 3시간이 빛이 안 들어와요. 여름에도요. 그리고 저 산에 있는 큰 나무에 해가 가려져 가지고 2시간 반 정도 해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룩스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금 크고 있고요. 요거 바닐라 스프레이즈. 진짜 절반 지금 만개했고요. 추명국 좀 보세요. 추명국이 이렇게 예쁩니다. 요 추명국이 빨간 게 예쁜데 요 핑크도 예쁘지만 빨강이 정말 예쁘거든요. 추명국이 이렇게 송이 좀 보세요. 이래 가지고요. 이거 설이 올 때까지 이 꽃이 피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밑에서 꽃대가 여기에서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요런 거 있죠. 요 청아지손이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서도 꽃대가 또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그리고 3,000원짜리 작은 포트가 있는데 요렇게 그 꽃대를 좀 오래 묵잖아요. 이렇게 묵으면은 이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땅에 노지에 심으셔도 돼요. 이 추명국을요. 노지에 심으면 월동도 잘 되고 그 찬바람, 이슬 설이 내릴 때까지 핍니다. 이 아이가. 11월 달에도 제가 작년에 서울공원에서 빨간 아이를 봤었는데 아주 거기에서 홈빡 빠져가지고 어머 세상에 거기에서는 이게요. 이거 한 10배 되게 아름으로 있었어요. 이게 심은 지는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올해 아주 그냥 1순위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추명구. 저희 집 크레마티스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예쁜 아이는요. 아방가로드예요. 제가 크레마티스를 굉장히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아리에서 큰 항아리에서 키울 때는 꽃이 잘 피었는데요. 그 항아리에서 키우기가 조금 그래 가지고요. 저쪽에 끝에 보시면 저쪽에 말 있는데 저기 큰 항아리가 있어요. 저 항아리에서 원래 크레마티스를 키웠었어요. 거기서 키울 때는 이게 꽃을 잘 피우던 거거든요. 거기 4아이를 한꺼번에 키웠는데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저 담능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장소로 옮겼는데 이 장소로 옮기고서 굉장히 얘가 힘들어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입장이 다 말라가지고 죽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요거 이름을 잘 모르고 이거는 5월의 신부인데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게 끝장이 또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죽지는 않고 또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내 아이가 여기 이러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크레마티스가 조금 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아이 굉장히 예쁘죠. 자라지 않고 있다가 이 아이도 자라지도 않고 있다가 요즘 이렇게 딱 자라면서 이렇게 또 하나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직사광선은 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묻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갖고 저기 들어온 입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덩쿨을 져갖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하나 지금 데리고 와봤어요. 요거. 아이고, 요게 지금 돈키호테에서 그 판보고 있는 백색인데요. 보니까 보라색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백색인데 보라기가 약간 있죠. 요렇게 있는데 여기 렛델이 달려 있는 거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하살표가 돼 있어요. 지금 요거 이노켄트 블러시 요거 이름이요. 이노켄트 블러시에 요렇게 하살표가 돼 있는데 여기 요렇게 보세요. 안드로메다 여기 약간 보랏빛이 있죠. 요렇게. 그리고 요 밑에 라르고 아유 이사고인가요? 이사고? 요거요. 제가 이걸 라르고로 읽었네요. 리사고? 요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는 겹꽃이네요. 보니까, 요렇게. 겹꽃인데요. 예쁘죠? 그런데,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약간 보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 아이가 약간 요 보라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돼서 이걸 사갖고 와도 이름이 이렇게 알쏭달쏭합니다. 이 아이가 안드로메다인지 요거 이노켄트 블러시인지 참 요것도 또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2만 원에 요거를 팔고 있어요. 거기 저 돈키호테에서 요게 따로 있어 갖고 제가 언박싱해서 지금 저기 했는데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요게 조금 좀 있는데 요거를 요거 저기 여름 특가 세일로 15,000원에 요거 드린다고 한답니다. 이거 영상을 담진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줏빛 나는 색이 있어요. 자줏빛 나는 색은 4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그게 겹꽃인지 홀꽃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건 아마 3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요거 그 크레마티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좀 요렇게 돼갖고 제가 요 아이를 하나 색감이 요런 색이 없어서 하나 데리고 와봤답니다. 백합이 다 지고 있습니다. 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 따냈답니다. 꽃이 질 때는 이렇게 미워요. 그리고 요거 제가 요렇게 해놨는데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약간 방그늘에 두시면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런 건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돼서 이걸 사갖고 왔을 때 영상에도 보면은 이거 카네이션이요. 분갈이를 털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를 흙을 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봐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요거 삽목해 놓은 건데 한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잘 살아붙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을 하신 다음에는 물을 계속 잘 주셔야 됩니다. 물을 말리면 휙 하고 갑니다. 요 체리 세이지 삽목한 거 잘 되고 있습니다. 팝콘 베고니아 키우시는 분들요. 제가 이거 근 한 달 돼 가는데요. 아직 물 안 줬습니다. 요거 정말 물을 아끼면서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줘도 되는 아이입니다. 분갈이하고 물 한 번도 안 줬어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스프레이도 하지 않습니다. 요런 날은. 그런데 매일 이렇게 팝콘을 튀겨주고 있습니다. 요거 키우시는 분들이요. 물 안 줘도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웃자랍니다.
가지치기 하도 걱정 없이 가지치기 한 예를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요게 파주 지인님께서 이게 덴드롱인데요. 이 나무 좀 보세요. 이 고목이에요.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거를 너무 커서 이걸 다 잘라서 주셨어요. 이파리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주셨는데 저희 집에 온 지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가감하게 치셔도 돼요. 이거 잎 하나도 없이 이거 다 치셔서 주셨어요. 이렇게. 다 치셔서 주셨는데 이렇게 싹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굵은 아이를 가감하게 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지금 여름에 이렇게 하셔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가지치기를요. 이렇게. 나비수국도요. 지금 허드러지게 이제 두 번째 또 피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다 떨어지면 이렇잖아요. 요걸 다 잘라내세요. 바로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두시지 말고요. 제가 요즘 바빠서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를 가지치기를 다 이렇게 바짝 해내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어디에선가 또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요. 빨리 해내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 바짝 잘라내세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와, 벨가모, 요거는 플록스, 해바라기, 꽃이 지금 엄청 정말 만발했습니다. 아주 여름인데도요. 요거 비누풀. 요거 비누풀, 요거 굉장히 예쁘네요. 요거 정원 있으신 분 요거 한번 심어보세요. 비누풀 향이 납니다. 요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개를 했고요. 저기 범부채가 저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달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저기 하고 있네요. 접시꽃이 올해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씨가 안 됩니다. 씨가. 그리고 산수국 요거 가지치기 한 모습인데요. 보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그냥 노지에 꽂아 놓은 것도 삽목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요. 비가 올 때 하면 잘 됩니다. 요것도 보세요. 수국. 입장 나오죠? 그 겨드랑이에서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떡갈립 수국이고요. 테디베어 해바라기, 장미 봉숭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예쁜 아이들 보면서요. 또 비가 이렇게 언제 그칠런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렇게 한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